그 조조가 참모, 왜냐면 이건 지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곧 삼국지 같은 일이 이제 예. 저까지 벌어질 텐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런 후보군들이 그 참모들을 누구를 쓰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버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조조 예. 몇 가지만 좀 차이가 뭔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조조를 다시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소설, 우리가 접하는 소설에서의 조조는 천하 악인입니다. 그렇죠. 나쁜 놈, 오죽하면 조조 같은 놈. 그러면 최고의 욕이죠. 욕이다, 맞다. 최고의 욕이다. 이 조조 같은 놈아. 맞아요. 이러면 최고의 욕입니다. 근데 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조조가 악인으로 되게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의라든가 이런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촉한 정통론이 세워지고 소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청나라 때 모종강이가 완전히 이제 정점에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나관중본 소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종강 문화가는 훨씬 다르게 조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관중이 촉한 정통론의 입장을 취하고 소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조조를 보면 지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누가 그럼 지금과 같은 조조를 만들어요? 그런 모종강 부자가 나관중본을 갖고 와서 다 조조 부분을 대거 삭제한 겁니다. 삭제하거나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관중본의 원작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이제 모종강본을 읽으면서 전부 책엔 나관중저 암묵의 역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응? 그 텍스트의 이 소중함을 너무 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관중은 조조를 유비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즉 뭐냐면 소설에서 유비를 일정 부분 좋게 얘기해 줬다면 조조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찾아서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관중본에는 조조를 찬양하는 칭송하는 항시가 2편 들어있어요. 2편 들어있고 그 밑에 뭐라고 또 나관중이 썼냐면 바로 이러한 점이 조조의 장점이자 다른 영웅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조조가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천하 영웅이 됐을 때까지 직접 써놓거든요. 근데 모종강은 그걸 전체를 끌어내고 버린 겁니다. 전체를. 아주 역사 왜곡. 역사는 아니지만 문학 왜곡이네. 예? 그 맞습니다. 그죠.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소설로서는 아니지만 조조는 다른 면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상당히 유가적인 저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자에 대한 공부도 잘 돼 있고 특히 이 사람이 지인지감은 거의 논문을 쓸 정도로 글을 별도로 썼던데 다만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이 사람이 아쉽다라는 거는 사람을 잘 살피고 잘 보는 거는 좋은데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게 너무 가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의심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리더가 이제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 사람을 잘 보는 것과 잘 살피는 것과 조금 더 오버해서 의심으로 가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소설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조조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인재 경영술의 대가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 인재를 믿고서 잘 따르다가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되는지 의심이 한번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참모는 그 부하는 조조에게 미움을 받아서 뭐 좌천되거나 죽거나 하는데요. 그래도 조조가 볼 때 뛰어난 점은 그러한 참모들을 잘 통솔하고 통솔하고 참모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조조가 참모들 왜냐면 이건 지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곧 삼국지 같은 일이 이제 저까지 벌어질 텐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런 후보군들이 그 참모들을 누구를 쓰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버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윤석열 총장이 그 대변인 임명했다 바로 열흘 만에 저거 한 거는
내용을 떠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옛날부터 얘기하는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예.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원칙만 갖고 보면 상당히 점수를 잃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조가 비교적 그런 걸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조조의 인재경영법, 인재경영술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조는 그 인재를 씀에 있어서 전력을 묻지 않습니다. 아, 과거를 예,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가장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내로남불하고는 이제 예. 전혀 관계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정치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덮어두고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나를 도와서 국가 경영에 잘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임명한 다음에 그 참모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에서 조조에게 그거를 하던 충원을 하던 망언을 하던 간에 다 받아줍니다. 아, 그래요? 네. 성격 같아서 바로 죽일 것 네.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 그 사람의 직책에서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단언을 한다거나 망언을 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제가 볼 때 뛰어난 점이 뭐냐면 위치를 주고 자리를 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다 듣고 판단하고 옳으면 따라하는데 그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위, 본분을 망각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거나 더 권력 위에 쓰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조가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하신 것도 이거 정확히 논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해당되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사를. 예. 이 자기 본분에 맞추라는 건데 굉장히 조조가 그 충실했네, 진짜. 논어를 많이 본 거. 조조도 그렇고 조비도 그렇고 그 정사를 보면 신하들하고 담론을 하다가 네.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자님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죠. 예. 저도 놀랐어요. 저번에 조조 조금 공부할 때 보니까 굉장히 육아적인 저가 정신세계는 기본적으로 육아도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비와 송공보다 더 뛰어난 육아 정신이 투철한 조조 겁니다. 아, 그래? 예. 근데 그게 저기 소설 쪽에서는 그렇게 그려지나요? 소설 쪽에서는 정반대로 그려지죠. 오히려 유비가 육아적인 충실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충과 효, 의의 인물이고 조조는 배신, 또 의심, 또 어떤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또 툭하면 사람 죽이는 것,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로 악인으로라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국을 이루는 전 단계까지 갔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됩니다. 조조, 유비, 송건을 따르는 사람들, 참모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면 조조 쪽이 월등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소설에서 제갈량도 그런 말을 합니다. 조조 쪽에 가고 싶어요. 조조 쪽에 가고 싶지만 거기는 워낙 뛰어난 참모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하찮은 자리밖에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비 쪽에 가면 훨씬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에서. 아, 근데 저기 우리 시청자분이 여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다다음번에 두 번 하더라도 아마 여포를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여포는 사실 드라마 시작할 때 잠깐 나오고 끝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포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10여 년 전에 쓴 삼국지 기행에서 여포를 별도로 다룬 적이 있고 아, 그래? 여기 이 책의 책 실시에서도 제가 여포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의 챕터를 뒀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포가 참 뭘까 싶더라고요. 여포가 이제 난 천하의 비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포가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모든 장수 중에 으뜸 가는 장수라고 봅니다. 장수로는 무예로서 볼 때는. 장수로는 뭐 쉽게 해서 호래간 삼전 여포하는데 호래간에서 유비에 가는 장비가 여포랑 싸우지 않습니까? 3대 1로 싸웁니다. 3대 1로. 그 뛰어난 관우와 장비를
상대하는 여포죠. 음. 그래서 뭐 여포야말로 최고의 무장이다. 그런데 여포는 무예 실력만큼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야, 그 진등이 결과적으로 이제 저기 진궁이 결과적으로 조금 참모 역할을 하다가 여포가 말을 안 들어서 같이 망했지만 그렇죠. 거기 보면 그 바로 저 참모의 말을 잘 듣는 능력, 예. 그거를 새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포를 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포가 아마 조조나 유비처럼 참모들의 말을 잘 듣고 인화를 했으면 여포가 아마 삼국지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저 리더 자신의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참모가 아무리 좋아도 예, 예. 만약에 제갈량이 참모로 있었다 하더라도 여포 밑에서 못 있을 거예요. 못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여포가 그 아랫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포옹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부안해동 한다고 하나요? 이제 안첨, 이간시키는 거에 더 귀를 여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나는 여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포를 참모들이 주무리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자신이 마음대로 여포를 주물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여포 참모의 장점이기도 하죠.